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연준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그냥 금리 더 올릴 거리라고 하고 있는데, 연준이 후회할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이런 걱정들 시장이 하는데, 그러면서 금리도 급등하는데 나스닥은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증시 괜찮을지 보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빅7 성장주 우량주 빅7과 주요 증시 수익률 현황 정리된 자료인데, 오른쪽 보시면 주간 수익률이 있습니다. 다 초록색 불 들어와 있습니다. 빅7 다 좋았고요. 와, 심지어 뭐 추가 긴축을 한다는 우려에도 빅7 강세, 테슬라는 또 주간 6.6% 상승, 엔비디아 4.1% 상승, 뭐 거의 주도주답습니다. 주간 상승을 주도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로 채권 가격은 좀 하락,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또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반도체 조정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증시 요약이 되고요. 증시가 빅7 위주로 역시 또 가는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탑 8인데요. 빅7 여기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에다가 넷플릭스까지 더하면 탑 8 8개 종목이 되잖아요. 대표 8개 종목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치 이번 주에 뚫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돈 풀기 코로나 유동성 장세는 그렇다 쳐도 지금은 돈 푸는 장세도 아닌데 이쪽 쏠림이 엄청난 것 같고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돈이 몰리는 게 또 돈이 귀하니까, 유동성이 귀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 8개 종목 합산해서 전체 S&P 500에서 27.3%, 거의 3분의 1이 요 8개, 7개 더하기 하나 8개 종목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번 주 경제 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너무 다 강하게 나와가지고, 경제 지표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2년 최고 수준, 그걸 요게 나타내는 게 이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발표하는 지표마다 다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0보다 클수록 이 그래프가 높게 갈수록 서프라이즈인데, 2년 최고치라는 얘기는 이제 기대치보다 훨씬 경제 지표가 세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1%까지 상승 중인데요. 참고로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였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경제가 둔화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경기가 천천히 둔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히려 회복, 확장입니다. 침체랑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 밑으로 내려가도 침체가 올까 말까인데요. 지금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물가 다음으로 고용이죠. 고용이 잘 버텨주냐, 뭐 무너지냐, 둔화되는데, 이 왼쪽 자료 보시면 신규 채용 숫자입니다. 월별 신규 채용 숫자인데,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평균 이상입니다. 매월 발표되는 신규 고용 숫자 여전히 20만 명 이상, 한 10만 명대로 훌쩍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과열인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고용자들한테 줘야 될 임금이 타이트한 거죠. 임금 많이 줘야지 채용할 수 있는 거죠. 연준은 한 3%대까지 내려와 주길 바라지만 이번에도 4.4%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실업률도 3.7%에서 3.6%로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야 고용 둔화 될까 말까 하는데 여전히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나머지 경제 지표들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고용은 여전히 많이 하는데 해고는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그래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해고 숫자거든요. 월별 해고 숫자. 위에 보시면 전체 해고 숫자고 아래쪽이 IT, 기술 업종 해고 숫자인데요. 이 아래쪽부터 보시면 기술 업종 해고 숫자. 우리 빅테크 연초만 해도 대량 해고 기억나시죠? 뭐 마소부터 구글, 뭐 메타, 아마존 이런 쪽 대량 해고 소식이 한 주가 멀다고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월별로 거의 뭐 5만 명, 4만 명, 3만 명 해고하다가 쫙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야, 이게 뭐 평소보다도 훨씬 아래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10,000명 아래, 지금 이번 달 4,600명 해고했는데 해고 숫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간 거는 거의 뭐 작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해고 확 급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해고 숫자도 여기 보시면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있죠. 여기 왼쪽 보시면 여기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해고에 비하면 뭐 턱도 없고, 확실히 작년 말 올해 초에 해고 올라가면서 야, 진짜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숫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7개월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요. 기술 업종 해고도 전월 대비 80% 감소했으니까 정말 고용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쓰신 분도 AI 덕분에 확실히 실리콘밸리
IT 쪽 분위기가 반전 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요즘에 실리콘밸리 쪽 해고될까봐 걱정 많이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좀 들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챗 GPT가 진짜 많은 걸 바꾼 것 같고 이 AI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준 것 같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근로자들 힘이 세졌다는 증거들도 나옵니다. 힘이 세지고 있다는 증거로 미국에서 지금 난리인 게 임금 인상, 파업이죠.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 들어보셨죠? 페덱스, UPS 뭐 이런 대기업들 지금 거의 미국 근로자 34만 명을 대표하는 엄청난 인원을 자랑하는 미국 UPS 노조가 지금 파업 들어간다. 임금 올려달라는 거죠. 역대 최고 수준 임금을 준다고 제시를 해도 타결 안 된답니다. 협상 결렬이랍니다. 한참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미국도 자동차 노조도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노조도 곧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임금을 향후 4년 동안 25에서 30%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 요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가 난색이래요. 임금을 쉽게 말하면 300에다가 30 하면 거의 4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파업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 힘이 다시 세지는 게 느껴지고 호텔 종사자분들도 지금 수천 명 파업 진행 중. 그러니까 임금 요게 잡혀야 인플레도 잡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뜨거운 증거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서비스 업종이 호황이고 제조업 쪽이 불황이라 그랬는데 심지어 이번 주에는 제조업 선행지표까지 이렇게 반등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으로 시장에서 하반기 되면 제조업마저도 반등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한국도 반도체 적자 나다가 이제 하반기면 회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불듯이 미국 제조업 지수마저도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완전 대호황이죠. 서비스에다가 제조업까지도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도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튼튼하니까 지금 해고될까봐 돈도 못 쓰고 쫄리고 있었는데 지금 고용이 다시 받쳐주니까 초과저축도 내려가는 속도가 줄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 풀어놨던 이 초과저축이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 올해 말 내년 초면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맞거든요. 쌓아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근데 이 각도가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팔랐던 게 둔화.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초과저축 쓰는 속도가 줄어든다. 여유가 있어진 거죠. 더 먹고 살만하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중간에 뒤에 하반기에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한 위원 여기 중도파 딱 가운데 있죠. 이 왼쪽으로 갈수록 비둘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파거든요. 중도파 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후회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된다. 6월 달에 동결하지 말고 그냥 올렸어야 된다. 그때 그냥 만장일치 할 게 아니고 금리를 빨리 올렸어야 된다.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긴축 효과 나올 것 같다. 너무 서프라이즈로 강하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중도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말하는 편이라고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 연준 중도파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 보시면 시장 금리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약간 요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파란색 10년 금리 요게 올해 3월 달에 급등하면서 지역은행 파산 기억나시죠? 이 금리가 너무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막 폭락하면서 이거 은행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불었던 그 시점만큼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미국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가 4%, 금리 4%고요.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금리, 검은색 그래프도 경계점인 5%. 올해 3월 달에도 5% 넘어가니까 시장에 충격이 왔었거든요. 조정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일단 잘 버티는 모습이고 돌아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 도표 보셔도 최종금리 전망, 시장에서 예상하는 반영하고 움직이는 최종금리 전망도 계속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7월달 이번 달에 금리 올릴 확률은 93%까지 완전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거기서 한 번 더 올리는 것까지도 절반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5.25니까 한 번 더 올리면 7월에 5.5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5.6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경제가 너무 강력하다, 시켜야 된다라는 걸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정도의 분위기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이겨낼 정도로 경제가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미국이 독립기념일 연휴였거든요. 근데 연휴 때 여행 진짜 초호황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바쁜 연휴 기록을 경신했고요. 미국 교통안전국 거기서 이제 기록하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역사상 가장 바쁜 연휴여서 여행주, 크루즈들 급등하고요. 항공주, 여행 숙박주 다 골고루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간으로 정말 여행 폭발이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떠 있는 비행기래요. 이번 주 기준으로 13만 5천 편. 제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랐는데 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비행기가 떠가지고 여행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당장 침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또 자동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이 이번 주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전기차 특히 난리 났고, 미국 자동차 판매 수치가 발표됐거든요. 근데 숫자가 너무 좋아요. 2분기 자동차 판매 급증했는데, 그래서 테슬라도 6.6%부터 해서 뭐 미국의 대표 자동차 포드, GM부터 전기차, 뭐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한국도 뭐 전기차 관련주들 막 급등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잠깐 얘기해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도표가 미국 자동차 분기 판매량인데요. 이 판매량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급난, 쉽게 말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 부족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자동차 사시려고 하시던 분들도 1년 넘게 막 기다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밀렸던 자동차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확실히 자동차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도 잡히면서 급증하는 모습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 괜찮다, 대량 해고도 없으니까 IT 업계, 뭐 고소득 직종분들 자동차 사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작년 자동차 판매가 미국 10년 역사상 최악이었대요. 쇼티지 때문에 팔래야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대비 기저 효과도 존재합니다. 워낙 작년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가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니까 신차 가격이 올라도, 그러니까 올해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3% 올라서 지금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6천만 원이래요. 차 가격 진짜 비싸네요. 싸지 않은데 6천만 원이 됐는데도 이렇게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처럼 프로모션, 할인 많이 안 해주는데도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량이 높다. 그래서 뭐 이익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외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고금리 때문에 또 초과저축 소진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둔화되면서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수요 부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선행지표로서 좀 빠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올해 지금 미국 신차 판매량 전망치는 두 자릿수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것도 보면서 찾다가 보니까 한국도 차량 판매 엄청 급증했더라고요. 차 진짜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도 소비 위축 기후였나 이러면서, 한국도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차량 판매 전년 대비 13%, 미국도 딱 13% 올랐는데 한국도 딱 13% 올랐네요. 뭐 기아차, 현대차 다 뭐 두 자릿수 성장했고,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판매 실적, 세상에 엄청납니다. 좀 자동차 잘 팔리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거기다가 전기차, 또 자동차 잘 팔리면 전기차도 잘 팔릴 텐데 50%, 상반기 50% 증가입니다. 테슬라도 이번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2분기 차량 인도량, 판매량 이제 공개됐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상반기 추정치도 있지만 판매량 순인데, 뭐 모델 Y3 빨간색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4개가 다 상위권이고, 그리고 이번 주 주목받았던 거는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 픽업 트럭이 이제 판매량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야 워낙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잘해줘가지고 자동차 인도가 전년보다 83%, 전분기보다 10% 늘었고 잘했고, 리비안은 기대치가 낮았는데 픽업 트럭도 이제 공급망 완화되고 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뭐 2배, 3배 늘었고, 4,000대 팔던 거 12,000대 넘어갔고, 전분기 대비로도 50%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테슬라도 6% 올랐는데 리비안은 뭐 54%, 엄청났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리비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특히요. 그래서 리비안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에 이 화려하게 상장을 합니다. 이때 100조 원 가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거품이다 논쟁이 있을 정도로 막 상장하자마자 급등해서 난리였었는데, 그 이후로 흘러내려가지고 93% 하락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엄청 빠졌다가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불과 2주 전에 2023년 6월 26일 날 나스닥 100 지수에서 퇴출됩니다. 나스닥에서 주가가 하도 빠지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완전 굴욕이죠. 유망주에서 완전 소외주까지 됐었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 8거래일 급등했지만 아직도 고점에서는 85% 빠진 주식입니다. 기별도 안 오죠. 이게 오른 거예요? 하실 겁니다. 이게 급등한 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 그래프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지금 이제 전기차 좋고 공급망 완화되면서 좀 이제 드디어 팔리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팔 수 있나? 요거랑 또 대주주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투자했다 그래서 이때 상장할 때 주목받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존이 또 이번에 이렇게 생긴 전기 밴 유럽에 진출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또 호재로 평가받았고, 지금 요렇게 생긴 밴이 미국에 한 3,000대 돌아다닌대요. 전기 밴. 근데 아마존이 요거 2030년까지 10만 대 택배 전기 밴을 요걸로 다 뿌릴 거라고, 공급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 계획대로는 아직 안 되는데 멀었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기사 보니까 막 테슬라 대항마다 다시 주도주가 테슬라에서 리비안이 됐다 막 이러면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기대감 뿜뿜하는 기사들. 그래서 반짝 상승에 그칠지 진짜 좀 턴어라운드의 시간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월가에서도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각종 핑계를 대면서 계속 머물러 있던 리비안 파란색 그래프 인도량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급증을 해줄지 아니면 다시 가라앉을지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도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계속 눈만 뜨면 호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분기 차량도 서프라이즈였고, 오른쪽 보시면 벤츠도 드디어 공식적으로 충전 합류. 벤츠 오너분들도 테슬라 슈퍼차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미국 지방 정부도 확실히 미국 지방 정부가 올해 들어서 태도가 바뀌었죠. 테슬라를 좀 우호적으로, 작년까지는 약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50개 중에 최초로 켄터키주는 테슬라가 의무, 테슬라 충전 방식 의무까지 이렇게 확산되나요? 그래서 좀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최소한 소외되지는 않는 느낌. 그래가지고 테슬라 물론 박리담회로 할인 많이 해서 파는 거 아니냐, 지금 인도량 억지로 늘려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많이 팔고 잘 방어했으니까 2분기에 7월 19일 날 실적 나올 텐데, 크게 뭐 단기로 좀 그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대표 수혜주니까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도 전기차 당연히 잘 팔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50% 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 뭐 리튬주라든지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된 ETF도 이번 주 많이 올랐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 좋으신 한 주가 됐을 것 같고, 또 괜찮게 좀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저도 주주여가지고 오르면 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고용도 좋고 여행도 막 다니고 해고도 안 하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증시가 지금 금리 따위는 쉽게 말하면 무시를 살짝 해버리고, 금리보다 성장이 더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잘 버티니까 톰리 형님도 나와가지고, 여기가 강세론자입니다. 톰리 형님 나와서 올해 사상 최고치 갈 것 같다면서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참고로 S&P 500이 전고점이 4,800 정도 됩니다. 요거 못 넘고 있는데 지금은 4,400 정도 되는데, 톰리 형님이 올해 상반기에 16% 올랐는데 하반기에 8% 더 올라서 전고점 뚫을 것 같다라고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그거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가 뚝뚝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기 자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거 들어온다. 이제 하반기에 증시 계속 올라가면은 개미들뿐만 아니라 기관 다 들어온다. 지금 채권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 요게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7월 12일 날 물가 발표하는데 실제로 뚝뚝 떨어지긴 합니다. 지난달에 물가가, 미국 물가가 4%였는데요. 여기 4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3%대 진입합니다. 떨어지는 게 3.1까지 떨어져요. 4에서. 진짜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여기 3까지. 이거 만약에 2%대에 나오면 진짜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럼 진짜 증시가 엄청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니까요. 물가가 내려갔다는. 지금 어떤 기관에 2.9도 나올 수 있다 예상하던데, 그러면 진짜 물가 막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연준이 2%까지 잡겠다 했는데 쭉쭉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근원 물가는 조금 더디게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물가 내려오고 있다. 이게 이제 톰리 형님의 주장이고, 돌아오는 주도 물가가 낮게 나올 거다. 내려갈 거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오른쪽도 보시면 미국 풀린 돈 아직도 안 거쳤습니다. 연준이 금리 그렇게 올려도 MMF,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예적금 넣어놓으신 분도 있고 뭐 채권 사놓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대기 자금이 5.5조 달러, 뭐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증시 계속 올라가면 다 돌아온다. 요게 잉여 자산이다. 쉽게 말하면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올라갈 거다.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개. 또 이렇게 근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가져와 봤고요. 요 말 자체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도 여전히 뭐 연준이 금리 올린다 하는데 돈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자동차 판매도 그렇고 이제 부자들 많은 것 같고, 경기 침체 오는데 자동차를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도 다니시는 것 같고, 보시면 이것도 2023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금액인데, 제가 보고 진짜 한참 봤어요. 와, 진짜 돈 진짜 많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산 금액, 이렇게 2020년, 2021년, 2022년 순매수입니다. 매도 금액 뺀 거예요. 매수에서 매도 뺀 거 순매수니까 진짜 들어와 있는 돈인데, 이게 1,400억 달러니까 뭐 150조, 160조 원인데, 금액 딱 보시면 뭐 거의 코로나 이전에 요 정도였거든요. 지금 비교 대상을 보시면 요 정도에 비해서는 아직은 뭐 3, 4배입니다. 금액이. 진짜 돈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자금. 근데 이마저도 아직 제가 보면은 예적금에 넣어놓거나 채권 사서 빠지면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참 많은데,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톰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대기자금 많다, 개인 기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하락 배팅 하신 세력분들도
계속 이제 6월 달에도 안 빠지고 5월 달에도 안 빠지고 계속 증시가 지금 잘 안 빠지니까 경제 지표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증시가 안 빠지니까 이번 주에도 또 숏 베팅 세력도 계속 항복 조금씩 항복하면서 6월에도 끝까지 증시가 떨어지지 않자 공매도 세력들이 3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항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락 베팅을 거두면 또 상승하는데 힘을 좀 보탤 수 있으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요. 이렇게 증시가 잘 버티니까 개인 심리, 저는 이제 심리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 낙관론이 2년 최고 수준입니다. 낙관론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그래서 상승론자 비율이 46% 넘었습니다. 2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6개월 뒤에 증시가 올라 있을 것 같냐면 한 50% 정도,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과열되면 또 이제 여기도 월가의 한 분도 낙관론이 너무 또 팽배하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지금 개인분들도 많이 긍정론으로 증시가 안 빠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돌아서는 분위기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져봤습니다. 신문지 이게 일면 헤드라인도 이제 강세장의 향기가 난다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표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좋게 보는데 충격보다는 단기 뭐 와봤자 조정일 것 같긴 한데 지금 금리 이런 것들이 조정 핑계가 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긴축. 그래서 경계 구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또 증시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요. 유동성 측면에서 조정 정도, 쇼크보다는 조정 정도로 매수 찬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올려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진 않지만 미국 추가 금리 지금 올라가면은 결국은 또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추가 지역은행들 지금 들고 있는 채권 가격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악재들은 진짜 큰 은행이 터지고 않고서야 지역은행들 터지는 것 같고는 증시가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리포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밍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믿음 있는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타이밍 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간으로는 이렇게 움직였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전망치만큼 쭉쭉 내려와질지 3% 진짜 들어와 줄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물가와 금리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를 하는데 만약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뭐 아마존 주가도 오르고 아마 소비주들도 막 오를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주들도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가 없는데 지금 뭐 자동차 여행 다니는 거 보면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대박 날 수도 있겠죠. 기대가 낮으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돌아오는 주부터 목금의 실적 시즌 시작됩니다. 아직 대표 주식들은 아닌데 목요일부터 항공주, 펩시, 그다음에 금요일부터 JP모건, 블랙락, 웰스파고 금융주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금 실적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9일 장 마감 후로 발표를 했고요. 확정된 건 제가 이렇게 별표를 뺐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관심 많으신 빅7 주식들은 여기 예상 숫자로 넣어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계속 업데이트해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빅테크들은 여기 주로 몰려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다시 업데이트 드릴게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는 실적 시즌 시작이라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 캘린더 넣어놨고요. 카페에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7월 첫째 주 연휴가 정말 역대 최고 더위였답니다. 여러분, 지구 평균 기온으로 관측 이래 최고치였대요. 그래서 진짜 더운 지역도 있고 비 오는 지역도 있으실 텐데 평균을 내봤을 때 엄청 뜨거웠던 것 같고, 일주일에 3번 역대치를 깼대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인가 이렇게 깼대요. 3번만. 진짜 겪어보지 않은 그런 기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엘니뇨를 공식 선언했고요. 그래서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이게 중장기 문제래요. 5년 정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도 이제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안 가본 영역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짧게 읽어보시기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읽어봤는데 괜찮아서 공유 드립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올겨울, 향후 5년 엘니뇨,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투자 전략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 이걸 리포트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 영상 댓글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보통 거래 수수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거래 수수료 우대만큼은 꼭 챙겨가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대표 증권사 중에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먼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전국민 대상으로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규로 계좌 개설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90일 동안 매수 매도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하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들도 다양한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수수료 우대 혜택만큼은 꼭 챙기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